왜 이리 옹졸하세요? 대통령 부인이 와서 협조했다 하면 되는데 라는 말이 공직자의 입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이 대통령 부인의 개입 앞에서 얼어붙은 모습을 보고 이 나라의 정의와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부패와 권력 남용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비선 실세에 의해 좌우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외면당하는 현실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고 탄핵을 통해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어떤 외압에도 우리 조국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은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의 개입으로 국정농단을 저질러 탄핵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들과 결탁해 선거 공천에 개입하고 국정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특정 지역에 배치하고 영부인이 마치 국정을 운영하듯 행동하는 것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닌 사적 인물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꼴입니다. 이런 비선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비선에 의해 좌우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면 이라는 망언을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희생자들을 두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이 무지한 태도는 그가 얼마나 국민을 경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에 이렇게 무관심한데 누구를 믿고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권력 남용과 금품 수수 의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가 있었다는 의혹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남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수수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대통령 부부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탄핵 사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의혹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법치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어긴 대통령과 영부인은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리이며 그 자리를 악용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의 불법적 행위와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탄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와 공정을 회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장은 영상을 보다가 얼어붙었다. 오늘의 수사를 보고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말해보자. 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 의원입니다. 잠깐, 이혜식 의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지난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께서 119 뚝섬 순환구조대를 방문한 이후에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와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을 했죠. 예. 그래서 마포대교에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언제 처음 접했습니까? 그 사전에
아마 전날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예. 그럼 전날 그 회의를 했었죠, 대책회의. 대책에는 없었습니다. 대책회의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청에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머물렀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아주 극심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9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뒤 9월 17일은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대목이에요. 추석 대목에 이런 그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 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 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위증하시면 안 되는데. 예. 마포대교 교통 통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보시죠. 네, 7시 52분 양화대교 일산 방향 끼어들길 차량이 너무 많다. 교통정리 요청. 7시 59분 17시입니다. 이게 지금 잘려가지고 그런 건데 예, 강변북로 일산 방향 경관도 보인다며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5분째 정체다. 7쪽 비켜보세요. 5시 59분 그리고 6시 1분 서강대교 밑에 있는 도로 교통 체증이 심하다. 6시 1분 또 1분 이게 위에가 6시 1분 7초 밑에가 6시 1분 14초 6시 1분 41초 6시 1분에 새 통화가 112로 걸려왔는데 차 통제를 막아서 한 대만 보내고 전화 요망 통제 이유 알고 싶다. 경찰이 통제하는데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가는 건지 여자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리고 종결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무슨 행사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은 보안상의 이유로 답할 수 없다. 이랬어요. 교통 통제한 게 맞죠, 청장님? 네? 맞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까지 어떻게 그 뚝섬에서 20분 정도의 그 교통 체증이 심한데 마포 용강지구대까지 옵니까? 네? 치안센터까지. 망원 치안센터까지. 왜 이렇게 옹졸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6시 40분쯤에 용강지구대에서 마포대교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갔는데 앞에 제일 먼저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 사진이 보시죠. 참 잘 나왔습니다. 그날 일몰 시간을 제가 보니까 18시 47분이에요. 18시 40분에 걸어서 올라갔는데 저는 일몰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얼마나 오후에 저렇게 좋은 시간에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말해요.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4일 전에 9월 6일 날에는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한 날이에요. 그게 금요일인데 토일 지나고 경찰에 월요일 날 통보하고 화요일 날 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중을 할 때이고 그리고 추석 대목에 그렇게 국민들 불편을 끼쳐가면서 저렇게 꼭 사진 찍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예? 저는 그 자살 예방의 날 관련해서 자살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지 뭐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국민 불편 끼쳤는지 어땠는지 그 판단 못 하시잖아요, 예? 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동영상 띄워주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네, 저 잘 보시죠? 동그라미 안에. 예, 틀어주세요. 왜 안 돌아갑니까? 그 시간 좀 멈춰주시고. 다시 2분에서 시작하시면 좋겠고. 네, 저 보세요. 영상. 함에다가 뭘 넣습니다. 네, 저 넣죠? 저 돈을 넣는 거 5만원 넣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을 해서요.
다음 PPT 넘겨보세요. 저게 선거법 113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시청장님?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선관위에서 나온 할 수 없는 사례. 돼지머리 귀에 2만 원, 입에 5만 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한 행위, 이거 저 재판받았어요. 예? 당선 무효가 수두룩하고 벌금이 수두룩하면 다 재판에 넘겨집니다. 근데 왜 무혐의했어요? 네? 서대문 구청장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무혐의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네? 관련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말 순수한 법리만 검토를 했었는데 법리? 저게 법리를 따질 일입니까? 네? 제가 우리 저 의원님들이 다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네? 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지난 9월 11일 날 국회 의사당역 앞에서 진행되었던 금융노조 집회, 예, 경찰에서 집회 시작부터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민원이 접수가 됐고 무리한 진압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연안 질의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전 녹취록을 제가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PPT 한번 들어보세요. 경력이 충분히 준비 경력을 충분히 일시보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회 참가자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경력을 충분히 준비하라. 차단조가 들어갈 때 방패를 다 취참시켜서 차단을 확실히 하고 콘솔 박스 등을 회수하라. 선 검거 후 보고하라. 국회의원 발언이 완료됐으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경력 진입하라. 서울청 경비안전회장이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영등포 경찰서장은 조용히 좀 하세요. 진입로하고 음향장치가 있는 곳하고 굉장히 비좁습니다. 진입로가 비좁고 음향장치가 있는 곳이 매우 비좁습니다. 경력들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요. 이렇게 영등포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이렇게 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지 말고 경력 진입하라고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네? 그리고 소음 신고는 2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신고만 들어와가지고 바로 경력 진입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과잉 진압 아닙니까 이거?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네. 맞췄어요. 자, 굉장히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식 의원님. 사과 못하면 유감 표명이라도 하세요. 제가 물론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의 의원님께서 올리신 영상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올린 영상을 포함해서 제 영상을 몇 건을 봤는데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다쳤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전 내용을 제가 무전 내용은 법 제가 집행을 하다 보면 현장하고 서울청하고 당연히 교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 교감이 아니라 지시를 했잖아요. 지금 자. 서울청에서 총괄적인 지휘는 서울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지휘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청의 경비안전계장이 지시를 했다고요.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면 시간 초과해야 되는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재명 자. 대표 왜 나옵니까?